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은 후 마음가짐이 바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라고요. 공부 못하던 아이, 패배자, 여러분의 사업 실패와 파산, 모태 청소부 고아, 불우이웃. 이 모든 말들은 현재 추정 시가총액 4조 기업의 야놀자 대표인 이수진 씨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한국에서 학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수진 대표는 2년제 대학 출신으로 추정 시가총액 4조 4,442억 기업 야놀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지 않아서, 머리가 좋지 않아서, 가난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리스타트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일푼에서 3천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연하게도 모두들 말대꾸할 가치 없는 신빙성 없는 이야기로 치부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시가총액 4조의 기업을 만들었다고요. 저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죠. 저도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억을 벌겠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또 이상한 개소리 하고 있네. 대략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심지어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최소 7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자기계발 도서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이란 자신이 선택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요. 최근 이수진 대표님은 시가총액 300조를 목표로 잡으셨더라고요. 국내 1위가 아닌 전 세계 1위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현재 이 말을 듣는 당신은 어떤가요? 아버지께서는 4살 때 농약을 먹고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6살이 되던 해 재혼을 했고 그때부터 분가하여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할머니께서도 중학교 1학년이 되던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 대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숙제를 안 해오기로 소문난 아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로 불렸고 세상에 대한 열등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중학교 시절부터는 작은 아버지와 단둘이서 생활하며 밥도 빨래도 청소도 농사일도 중학생이 짊어지기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 모금을 할 때는 우선 배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수진 대표는 아직까지도 그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나 창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기에 이수진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천안공업전문대학이라는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병역 특례로 3년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며 4천만 원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에 빠져 2천만 원 정도를 그냥 날려버리게 되죠. 주식을 접기로 마음먹게 된 이수진 대표는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인터넷 구인글을 보고 모텔 청소부 일을 결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게 야놀자의 시작이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모텔 청소부로 일하며 돈을 모은 이수진 대표는 1년 전쯤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해 나갔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30명 이상의 마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정부의 한 호텔의 영업사장님과 대학 테니스 동아리 후배, 모텔 겸 카페 운영자로 있던 친구, 일하던 모텔 지배인님 등이 자본금을 투자해 주기로 했죠.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이수진 대표는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와 샐러드 사업의 실패라는 2번의 실패 경험이 있던 이수진 대표는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했지요.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야놀자 부사장과 각자 벌어들이는 돈을 회사에 보태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3등 업체인 모텔투어라는 다음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대표는 공과금은 밀리더라도 직원 월급은 미루지 말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월급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3일에서 9일 사이에는 먼저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나갈 돈은 2배 이상이었는데 매출은 생각했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수진 대표는 암울했던 사업 초창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사업 계획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그저 미래에 대한 망상이나 바람뿐이다라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수진 대표는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돈을 쫓지 마라. 돈을 쫓으면 돈은 더욱더 멀리 도망간다. 변화를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업 2년차. 제가 처음에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수진 대표는 좋은 결과가 꼭 성공적인 결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생각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2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야놀자를 시작하고 영업을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놀자가 자리 잡은 이후로부터는 모텔 광고라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텔 광고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존재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모텔 광고를 왜 해야 하는데? 이런 물음이 쏟아졌고, 광고 안 해도 손님이 많이 오는데 왜 돈 들이고 할인까지 해가며 해야 되는데? 라는 반문이 즉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수진 대표는 사기꾼 취급을 받았죠. 정장 한 발 딸랑 입고 모르는 모텔에 들어가서 너의 모텔 광고를 해줄 테니까 나에게 매달 100만 원의 광고료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창업 2년 차에는 1년 이상 적자 상태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껴 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던 미숙한 사장이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미숙했냐면 상표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모드 투어라는 이름을 경쟁사에 빼앗겨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표권을 특허로 등록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2006년도 9월에는 모드 투어라는 상표를 버리고 야놀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업 3년차. 미치도록 좋아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책에서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는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에게는 내 한계점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수진 대표는 창업 3년차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열정이 부족했다고요. 창업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일도 힘들고 돈은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은 엄청나게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열정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대표의 초창기 시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수진 대표만의 사업 성공 공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수진 대표의 4가지 사업 성공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말자. 정도를 걷자. 쉽고 빠르게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가기 위해 악한 마음을 먹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화살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투자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고 학벌을 속이거나 매출을 속인다면 쉽고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모든 거짓말들은 화살이 되어 여러분들의 사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장 내게 유리해 보이는 조건이어도 미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과 인생은 문제 해결 과정의 연속이다. 기꺼이 받아들이자. 사업과 인생은 닮아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해야 하죠. 사업과 인생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합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끊임없이 분석과 판단에 스스로 노출시키는 자리라고요. 끊임없이 노출시키며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회사가 작았을 때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 초 이수진 대표의 역량은 그 문제를 풀기에도 버거운 상태였다고요. 최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레벨업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커진 이후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야 하고 내부의 인사나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어렵고 다양해졌다고요.
문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단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 이 말만 들으면 이거 용기를 북돋워주는 책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수진 대표는 원론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나처럼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죠. 오늘 노력해서 당장 내일 성공을 거머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요. 지난날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이수진 대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모이고 모여 현재 4조여 원의 가치 야놀자 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오늘 노력한다고 내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오늘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하고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는 안 된다, 틀리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안 된다, 틀린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우리에게 스스로를 자제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대표는 오늘 하루를 5%만 바뀐 마음으로 살아도 1년, 5년, 10년이 모이면 아마도 1년에 5%, 10년에 5%는 성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50% 바뀐 마음으로 산다면 10년 중 50%는 성공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정도로 노력한다면 아마도 그때는 이미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독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